네, 오늘 오프닝 멘트하면서 제가 그랬죠. 마지막은 시작과 가장 가깝고 그래서 절망은 희망과 가장 가깝다라고 했는데 정치 답답하시죠? 그럴수록 청년 정치는 더 가까워질 것 같습니다. 자, 두 분의 청년 정치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를 해볼게요. 네. 제가 지금 새로운 정치 얘기했는데 아니 이거 무슨 총재 시절로 돌아가는 거야? 왜 대통령의 입김, 대통령과 가깝다라는 분들이 또 대거 국민의힘의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당권 때문인데 실제로 윤 대통령과 인연인 분들이 지금 대거 기용됐어요. 당협위원장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대통령께서 뭐 어떤 의사를 행사하셨다라고 뭐 알 수는 없지만 네네. 뭐 된 이제 인사 몇몇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저는 대통령하고 가까운가 가깝지 않은가도 있지만은 아무래도 이 좀 전체적으로 좀 다각화가 좀 돼야 되는데 네. 각자마다 이제 좀 필요한 이제 직업이 됐든 지역이 됐든 연령대가 됐든 이런 게 좀 다양화가 돼야지 대표성을 결국 가지죠. 다양한 네. 국민을 좀 이렇게 대변할 수 있는 것인데 아직 좀 이번에 인사가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거는 이제 뭐 임명직이 아니라 결국 당협위원장 신청을 해서 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더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점점점 속에 더 많은 얘기가 있긴 한데 제가 아직 말은 안 하시죠. 대신해드리겠습니다. 네, 박성민 최고 네. 어떻게 보세요? 뭐 참 할 말이 많은데요. 일단 국민의힘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검찰의 힘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고 서초동이 들썩인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죠. 네. 실제로 이제 검사들이 대거 몸을 풀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여러모로 이제 뭐 법조 취재 기자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번 당협 인선을 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검사 출신의 인사들이 대거 네. 기용이 됐던 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은 소위 말하는 뭐 이준석계 또는 이준석 전 대표와 친하다라고 이제 알려진 사람들은 좀 천해지는 모습이 보였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저는 아마 과거에 그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15년도 말쯤에 네. 진박 간별사가 등장했던 그런 논란이 시기가 있었죠.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를 보다 보니까 지금이랑 데자뷰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곧 있으면 진박 간별사를 넘어서 찐윤 간별사가 나오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오기에 충분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얼마나 충성하느냐, 윤석열 대통령에게 얼마나 좋은 소리를 하고 뭐 말로는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뛴다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상 건전한 비판을 막고 우리 정치가 새로운 물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인물이 돼서 썩어가는 네. 그런 모습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출세하게 되는 이 아이러니한 현실을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뭐 민주당에게는 좋은 일 아니냐라고 하시지만 어쨌든 날개라는 것이 두 쪽 다 있어야 잘 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민주당도 반성하고 잘해야 될 부분 많다고 생각하지만서도 또 국민의힘도 좀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상대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네. 사실 요즘 보면 충성 경쟁이 너무 과열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낙인 찍고 좀 좋은 소리만 하는 사람들은 계속 영전하고 잘 되고 승승장구하는 게 보이는데 그들이 말하는 의견이 과연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이야기냐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예. 윤석열 대통령 듣기 좋은 소리만 하려고 정치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과거에 그 진박 간별사들이 설쳤던 그 시기에 총선이 망했듯이 전 이번에도 찐윤 간별사들이 나서게 되면 이번 총선의 결과도 분명히 필패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성민 최고가 한 얘기가 사실은 유승민 전 의원이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경고한 기사가 났기도 했는데 앞서 사실은 문성호 대변인이 당의 스펙트럼이 다양하고 보수 정당 안에서도 다양한 보수적 목소리가 내야 국민들을 대표하는 대표성이 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친박 진박 때와 좀 유사한 논쟁이다. 친윤 찐윤 얘기 나왔는데 이렇게 돼가는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당이 왜 이렇게 가고 있지? 글쎄요, 뭐 제가 뭐 친윤으로 간다는 이야기하면 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왜 네. 그렇게 돼가고 있는지를 저한테 어쨌든 물어보시면 당안에 답변이 좀 계시니까요. 어렵지만 그래도 그 가정하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결국에 지금 어떤 실제로 그런지 않은 별개로 이런 결정권자들의 영향력 아니면 대통령의 영향력에 따라 인사가 결정된다라는 오해가 계속 생기고 있고 그렇다면 그 오해에 따라서 거기 자신이 어떤 원하는 위치에 가기 위해서 충성 경쟁을 하고 그러면서 흔히 얘기하는 윤핵관 호소인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결국 이제 자신들이 차지할 수 있는 파이라는 건 정해져 있는데 그럼 결국 이것이 경쟁을 넘어서는 결국 간별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근데 뭐 저는 그것이 뭐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가 원래 평소에 말하는 거 참 좋아하는데 오늘 네. 좀 자꾸 말을 아끼게 되는데 아셔야 되는 게
국회의원은 임명직이 아닙니다. 네. 네, 그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게 좋아하시면 네. 그 국민의힘 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면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네.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리고 스타덤에 오르셨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뭐 그때는 그것이 이제 검찰 조직을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을 했었어야 되는데 네. 뭐 아무튼 다 떠나서 지금 대통령이라는 사실상 5년이라는 임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임시직이잖아요. 근데 네. 그분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충성을 하는 정치를 한다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냐, 본인을 위한 것이냐 따져보면 답은 쉽게 나오는 거거든요. 네. 어려울수록 좀 구분하기 어려울수록 역지사지도 해보시고 좀 돌아도 보시고 하면서 자기 성찰하시는 시간들이 좀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당권이나 당의 여러 가지 정리하는 과정과 별개로 아까 사실은 되게 의미심장한 말을 해주셨어요. 정치는 늘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정말 아까 유승민 의원의 발언도 얘기했습니다. 그 걱정해 주셨는데 아주 궁금한 게 있습니다.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그러면 3월 8일 전당대회 끝나면 대변인이 아닐 수도 네, 있는 건가요? 대변인이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저는 네. 이제 그거하고는 별개로 나는 국대다 자체가 1년 임기로 시작한 원래. 것이었고 네. 제 임기가 4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네. 원래대로면은 그 이제 전당대회 이후로도 한 1, 2주 정도 임기가 남아 있기는 한데 이제 보통 전당대회 때는 이제 대변인 인사도 같이 하는 것이 상례였고 네. 뭐 임기 1, 2주 정도는 뭐 사실 그렇게 중요한 수치는 아니기 때문에 예.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결정된 건 아닙니다만. 뭐 나는 국대다도 그렇고요. 뭐 이렇게 청년 정치인들이 막 당대표다고 이랬을 때 사실은 민주당은 오히려 굉장한 위기감과 우리가 오히려 도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지 않았나요? 있었죠, 위기감. 그러니까요. 저는 듣기로는 그때 민주당이 굉장히 위기감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에 계신 분들이 그 시절을 떠올려 보면 상대당을 가장 벌벌 떨게 만들었던 건 친윤 경쟁이 아니라 네. 쇄신 경쟁이었죠. 사실은 쇄신 경쟁이 되게 중요했던 그런데 시점이었죠.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민주당이 그때 위기감을 느끼시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끝나고 이제 쇄신되지 아차 않았다. 하셨지. 아니 왜냐면 국민적 지지가 예. 상당히 아니, 분위기가 많이 어쨌든 네. 분위기 자체가 많이 바뀌는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의힘이 과거에 뭐 당명을 여러 번 바꾸셨지만 사실은 정말 특정 계층만을 대변하는 굉장히 좁은 정당이라고 낙인 찍혔던 경우도 있었잖아요. 네. 뭐 태극기 세력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이제 손잡고 정말 뭐 과한 행위들을 뭐 황교안 대표 때 또 나경원 네. 전 원내대표 때 하셨던 것처럼 사실 이미지가 되게 안 좋았단 말이죠. 근데 그 이미지를 탈피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짧게 걸렸다는 점에서 이미지가 이렇게 빨리 바뀐다라는 쇄신. 네. 점에서 쇄신의 가능성을 보고 좀 했던 건데 지금 보면 뭐 도로 한국당인 것 같아서 예, 좀 그렇습니다. 예, 자 뭐 두 젊은 청년 정치인들 저희 이슈앤피플 또 YTN 라디오 청취자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좀 안보 문제이기도 하고요. 실례지만 문성호 대변인께서는 예비군이신가요? 네, 이제 저 예비군도 끝났습니다. 예비군도 끝났나요? 예, 예. 예. 예비군이신 줄 알았습니다. 무인기가 서울 상공에 침투를 했고 여기에 대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확전도 각오했다. 또 전쟁 준비를 잘해야 된다. 압도적으로 이런 대통령의 표현이 네. 많은 이제 다시 총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분들을 긴장에 떨고 있게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저도 이제 예비군이 딱 이제 올해 끝났습니다. 네네. 이제 올해 끝나서 그런데 저는 대통령의 이 말은 오히려 굉장히 잘한 말이라고 잘한 생각합니다. 말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좋은 말로 우리가 어떤 신사적인 태도로 북한을 대했을 때 북한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국가는 사실 물론 국가지만 우리가 어떤 일반적인 국가의 외교와는 다르게 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라는 국가 자체가 굉장히 좀 특수성이 있는 국가고 우리가 대치 중이니까요. 네. 그리고 또 국가 체계나 뭐 어떤 조직 이런 것 자체가 어떤 뭐 민주주의 국가의 어떤 상황과 달리 어떤 개인의 진짜 의사만으로 결정되는 네. 집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신사적으로 이야기한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쪽에서 우리에게 위협을 가한다면 우리도 거기에 그 위협에 결국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가지고 무슨 뭐 확전이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 네. 그런데 그럼 저희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지금까지 북한이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왜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지. 더 북한에는 이야기하고 강경한 태도, 네. 전쟁 불사 뭐 이렇게 어딩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 태도도 큰 문제가 될 건 없다. 박성민 최고검통장. 그때 뭐 과거에도 북한이 도발을 한 경우는 많았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 대응이 미비하고 그리고 이 정도의 수위로
정말 뭐 침범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네. 뭐 서울 시내 한복판을 막 드론이 네, 돌아다니면서 한 날아다녔죠. 경우가 없었죠. 그리고 심지어 저는 정말 우리나라가 망신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격추를 하나도 못 시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북한은 작전 성공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동시에 그 작전을 막지 못했던 책임이 있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 군이 김종대 전 의원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도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뭐 파리를 망치로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네. 제대로 잡지도 못했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시던데, 그러니까 적절한 대응도 하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리더십도 전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지금 대통령에게 비판이 가해지니까 오히려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강한 워딩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 정부 탓도 좀 나왔어요. 네, 문재인 정부 탓을 한 거는 정말 문재인 정부를 얘기하지 않으시면 말이 안 나오시는 건가 싶을 정도로 지금 너무 본인의 책임과 본인이 지금 군 통수권자라는 사실을 인지를 못 하시는 네. 건가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대통령이라면 안보를 그동안 그렇게 외쳐왔다면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이 대통령의 자세가 아니라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게 평화로운 네, 나라를 살 수 있게 하는 알겠습니다. 것이 대통령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군 통수권을 쥐고 있는 그리고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의 대응이 좀 미흡하다라는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대응이 미흡했던 거는 맞고요. 근데 이제 무인기라는 것이 워낙 대응하기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어려운 네. 건 사실이나 그럼에도 제대로 했어야죠. 왜냐하면 이 어렵다는 것이 실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그렇죠. 드론이 활용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중동 지역에서도. 실제 아무래도 실제 실전이라는 것이 가장 큰 전쟁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곳인데 네. 지금 실제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데서 활용되고 있는 전술이나 전략 같은 것을 빠르게 배워서 우리 같이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휴전 국가에서 빠르게 흡수하고 새로운 교류와 새로운 장비를 갖췄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에서 저는 미흡했다는 건 사실이고, 다만 지금 알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이제 전 정부 탓을 한 것이 안 된다라고 하시기에는 이런 어떤 전술 시스템이나 장비를 네. 도입하는 데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이제 임기 시작하고 1년도 안 된 정부는 당연히 이제 전 정부 때 갖춰놓지 못하면 자기들이 아무리 잘해도 대응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네. 거기다 이것이 기존에 이제 활용되었던 부분들이 아니라 새롭게 이제 새로 바뀌고 있는 전쟁의 패러다임이 새로 쌓이는 장비들이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이런 것은 1년 네. 만에 대응을 할 수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정부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뭐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거를 제대로 활용을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네. 거죠. 왜냐하면 일단 애초에 문정부 탓을 할 수가 없는 게요. 이번에 군이 이 북한의 무인기를 탐지하는 과정에서 쓰였던 기계 자체가 문정부 때 도입된 네. 기계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들여왔던 알겠습니다. 그 최신 기술을 사용하면서 문정부 탓을 하는 게 말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이제 안보에는 전 정권 현 정권이 없습니다. 두 분의 얘기가 다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끝으로 이제 2022년을 보내고 2023년에 뵈야 될 텐데요. 내년에는 좀 이런 뉴스 듣고 싶다. 그리고 청취자분들께 덕담 한마디 30초씩 드리겠습니다. 박성민 대변인 최고부터. 네, 저는 정말 좀 따뜻한 정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올해 정치를 돌아보면 사실은 충성 경쟁, 뭐 내부 총질 이런 말들만 나오면서 정말 여의도라는 섬에 갇힌 정치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들과의 동행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국가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느냐라는 질문에는 제대로 답을 못했던 것 같아서 내년에는 국민들께 힘이 되는 정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의도라는 섬을 벗어나서 따뜻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어떤 뉴스를 듣고 싶냐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 이야기를 하고 싶던 것이, 사실 이제 뉴스라는 것은 좋은 소식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 뉴스에서 좋은 말들이 나온다면 저는 그게 오히려 더 적신호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네. 때문에 제가 원하는 것은 오늘은 아무 뉴스도 없었습니다. 오늘 정말 평화로운 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상적이고 이루어질 수 네. 없지만 듣고 싶다는 말씀을 두 드리고 분 싶습니다. 말씀이 다 맞고 모두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문성호 받으세요. 대변인 박성민 전 최고위원이었습니다.